No. 난 내일부터 주말 수업해. 나 너무 힘들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 파이팅. 그럼 제가 이제 제시험 보러 올 때 쌤이 항상 계시겠네요. 제시험 볼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여보시오, 84번이요. 자, 얘도 기납법으로 좀 푸는 거죠.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7번째 항이랑 12번째 항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101번째 항이랑 106번째 항 곱한 거 구하래요. 일단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뭔지 모르겠으면. 정신 안 차리냐? 네 뒤에 일어나. 뒤로 가. 나 열받게 하지 마세요. 난 화내기 싫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10. 2 집어넣을게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10. 딱 이 두 개씩 가지고 너네가 뭔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A1이랑 A4는 똑같아요. 맞아요. 이걸 보고 첫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같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었어야 돼. 그 다음에 3 집어넣을게요. 3 더하기 A4 더하기 A5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보고는 바로 위의 식이랑 뭘 찾을 수 있어요? A2 equal A5. 그렇지.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 같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4 집어넣을게요.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보고 A3이랑 A6이 같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A7, 7이 아니라 5요. 5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A4랑 A7이 같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지. 그리고 A1이랑 A4가 같잖아요. 근데 A4랑 A7이 또 같네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 한 번 더 식을 적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될 거지. 식 하나 더 적잖아.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하면 A5랑 A8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A3은 A6이랑 같아요. 또 누구랑 같겠어? A9. A9랑 같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결국은 일반항 찾을 필요 없는 문제였고요. 그냥 이 수열에 대한 규칙성을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야. 알겠어? 자, 그럼 A7이 3이에요. A7이 3이니까 얘네가 다 3인 거지? 그지? 그리고 A12가 5예요. 그러면 얘네가 다 5인 거네. 됐어? 얘네는요? 안 구해도 되겠지 뭐. 안 물어봤겠지. 알겠어? 자, 101은요? A101은 누구랑 같나요? A2. A2랑 같네요. A2랑 같은데? A3. 얘 구해야 되나 보다. 구하면 돼요. 구할 수 있게 나올 거예요. 여기랑 같지 않냐? A101? 아, 왜냐면 얘들아 등차가 얘네 n들이 공차가 3인 얘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지? 얘는 3n-2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밑에 아래 첨자가요. 얘는요 3n-1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요 3n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 106은요? 얘랑 같죠? 첫 번째 항이랑 105까지가 아니라 105가 3은. 3n이니까 네. 맞죠? 다음에 A2 찾자. A2 어떻게 찾을까? 5 더하기 3 더하기 A2 10. 맞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2, 3인 거잖아. A1 얼만지 알고요. A3 얼만지 아니까요. A2도 나오죠. 맞아요? 87번 보자.
첫 번째 항 주어져 있고요. SN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어져 있어.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SN 가지고요. AN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얘가 뭐냐, AN으로 전체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풀 수 있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혹은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SN을 AN으로 좀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돼. 뭐 써요? AN이라는 것은 SN-SM-1이라는 걸 써먹는 거지. 그러면 SN이 어떻게 생겼냐? 2AN 플러스 N으로 생겼고요. SM-1이라는 건 2AN-1 플러스 N-1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 계산하게 되면요. 2AN 마이너스 2AN-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맞아요? 얘가 뭐냐면 AN이에요. 됐어? 그렇다면 식 조금만 정리하면요. AN 저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AN은 2AN-1 마이너스 1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요. 됐죠? 그러면 A 5값 구하래요. 이제 1부터 집어넣어 얘들아. 1부터 집어넣어서 찾아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뭐냐, 정오판별 문제는 얘들아 하라는 대로 좀 해봐. 기억번 먼저 보자. 냅다 기억번 먼저 봐. A2가요 3이래요. A2 구하려면요 이거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네. n에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S1은요 3분의 A1 곱하기 A2예요. 근데 S1이 뭐예요 얘들아? A1. 그래, A1이랑 똑같아. 그러면 2분의 3은 3분의 A2 곱하기 A1이 2분의 3이거든 지금? 요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A2 3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번 일단 오라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빼기 AN은 4. 이 식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식은 뭔가 여기서 n 플러스 2번째 항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SM 플러스 1,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2를 가져올 수 있잖아. 그지? SM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3분의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예요. 맞죠? 내가 필요한 건 n 플러스 2에서 AN 뺀 거거든?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뺀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두 식을 좀 빼볼게요.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 알겠지? 두 식을 한번 빼보게 된다면요. 두 식을 뺄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 SN 플러스 1 빼기 SN이라는 것은요. 3분의 AN 플러스 1로 좀 묶이겠죠? 그리고 AN 플러스 2 빼기 AN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맞아? 그럼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가 4인가만 확인하면 되지. 그지? 자 이거 뭐예요? AN 플러스. 그렇지, AN 플러스 1이에요. 맞죠? 그럼 AN 플러스 1 약분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얘가 4가 아니라 3이었네요. 양변에 3 곱한 거예요. 혹은 그냥 1이에요 라고 해도 되고, 곱했을 때 1 나와요 해도 되고, 어쨌든 니은번 틀렸어요. 3이에요.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맞나요? 내가 얻어낸 식이 AN 플러스 2 빼기 AN이 3인 걸 얻어낸 거거든, 니은에서. 맞지? 등차 수열 아니야? 맞아요. 그죠? 네. 니은번이 해결이 되면 디귿번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
넘어가서 90번은 왜 못 풀었을까? (81인) 끈을 3등분해서 가운데 부분 버려요. 남아있는 두 개의 끈도 같은 분법으로 3등분해갖고 가운데 부분 버려요. 근데 n회 반복 후 남아있는 끈의 길이의 합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럼 얘들아, 일단 남아있는 끈의 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찾아. 얘 81이지? 그치? 두 번째 시행에서는 81에다가 3분의 2가 곱해진 거 아니겠어? 3분의 1등분한 거 하나 버리니까. 그지? 그럼 세 번째 시행에서는 81에다가 3분의 2 한 거에서 여기에서 또 버려지지 않냐? 그지? 요만큼의 크기에서요 3분의 1, 3분의 1이 또 버려져요. 남는 건 3분의 2만큼씩 남죠. 맞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래요. 뭐 하라는 거? 첫째 항이 81이고요.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첫째 항이 8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몇 번째까지? 8번째까지. 오케이? A8이잖아 지금. 됐어요? AN이 이렇게 생긴 거야. 등비 수열의 합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항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 n자리에 8 집어넣으면 끝나요. 하세요. 1192번. 너네 이거 이미 알아. 근데 대각선의 개수를 AN이래. AN 어떻게 구해? 응. 맞아. 이거야. 그치? 자, AN 플러스 1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저기 n자리에다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이거야 이거. 그럼 fn 찾을 수 있어. 끝이야 끝. 알겠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냥. 자, 어느 수족관에서는 매주 수질 관리를 위해 어항의 물의 5분의 1을 빼내고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 물을 새로 채워 넣을 거래요. 이번 주 어항의 물이 25리터일 때 10주 후에 어항의 물이 저렇게 남았을 때 A, B의 최소값이요. 자, 일단 첫 번째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25리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남아있는 물의 양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5분의 1만큼 빼내면요 5분의 4만큼 남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 물을 새로 또 채울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이만큼이잖아? 그지? 여기에서 5분의 1만큼 더 채우는 거야. 얘가 이제 첫 번째 주가 지났을 때예요. 계산하면 24 나오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가 지났을 때는요? 두 번째 주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 24 곱하기 그치?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항과의 관련성을 조금 찾아내기 위해서 24로 좀 묶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5분의 4 더하기 25분의 4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면 얘가 24 곱하기 25분의 24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냐? 맞지?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좀 적어주자면 A2라는 것은요. A2라는 것은 내가 얘를 AN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 A2라는 건요. 첫 번째 주에다가 25분의 24를 곱하면 나올 거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끝이야. 10주 후에 어항의 물의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항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n자리에 10 집어넣으면 10주 후에 물의 양이 되겠지? 1195번이요. 자,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는데요. 자, n은 2 이상이에요. 2명일 때 생각하자. 2명일 때 어떻게 돼요? 2명을 두 조로 나눠. 한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3명일 때는요? 세 가지 나와요. 3C2 곱하기 1C1이요. 됐어요? 그냥 이 3명을 이렇게 쪼개고 얘가 A, B, C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B가 올 수 있고 여기가 C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요? 4일 때는 어떻게 돼? 1이랑 3으로 쪼개는 거랑 2랑 2로 쪼개는 거 이렇게 있지? 그러면 1, 3으로 쪼개는 거는요? 4가지겠죠? A, B, C, D가 1의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6가지야. 6가지요? 아니에요. 3가지예요. 왜냐면 4C2 곱하기 4C2 할 거야. 쪼개기야. 여기가 똑같으면 2팩으로 나눠주기로 했어요. 쪼개기예요. 알겠죠? 왜 2팩으로 나눠주냐? 여기 A, B 있고 여기 C, D 이렇게 쪼갰다 쳐. 근데 이 4C 곱하기 4C에는 어떤 것도 포함하냐면 C, D랑 A, B 이렇게 쪼갠 것도 포함하게 돼요. 똑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명, N이 4명, N이 4일 때는요 7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N이 5일 때까지도 좀 한번 보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 않냐? 뭔가 개차 수열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런 식이거든? 그지? 엥? 4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n이 5일 때도 보자. 5일 때는요 1, 4로 쪼개는 경우 2, 3으로 쪼개는 경우 이렇게 있죠. 자, 1, 4로 쪼개는 경우 몇 가지? 5가지요. 1에 5명이 들어가면 돼. A, B, C, D, E. 됐어? 그 다음에 2, 3으로 쪼개면요 5C 곱하기 3C, 3이요. 됐어요? 얘는 중복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2팩으로 안 나눠져요. 그러면 5, 4, 2, 1, 2, 5, 10이요. 10가지요. 그죠? 자, 그럼 15가지예요. 그럼 요렇게 보면 얼마가 늘어남? 8개가 늘어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일반항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개차 수열인가 하고 봤더니 개차 수열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이제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4를 집어넣으면 7이 나와요. 미안. 그렇게 보지 말고 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때 벌어지는 일, 요때 벌어지는 일이 다 똑같은 일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더하기 했었을 때 안 됐잖아. 그럼 곱하기를 한번 생각해볼까? 내가 여기다 2 곱해볼게. 2 곱하고 1 더해볼게. 일단 얘 나오거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 곱하고 1 더해볼게. 얘 나오지. 여기도 2 곱하고 1 더해봐. 그럼 얘 나오네. 맞지? 그지? 그래서 덧셈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AN 플러스 1이라는 건 AN에다 2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알겠죠? 1196번은요. 그 개념 테스트 책을 좀 보시고요.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해라. 알겠지, 수연아? 아이고. 자, 1197번 한번 보자. 두 개의 그릇 A, B가 있고요. 밀가루가 각각 1kg씩 들어있어요.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그릇 B에 담은 다음 그릇 B에 담긴 밀가루의 절반을 그릇 A에 담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보면 얘들아 이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 적어보자. 자, 1회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A랑 B에 각각 1kg씩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2를 뺏어갈 거야. 그럼 여긴 4분의 3만 남겠지. 그리고 B는 4분의 1이 더해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B에 담긴 것의 절반을 A에다 또 담을 거야. 그러면 원래 4분의 3이 있었고요. B에 담긴 것의 절반이 A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A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절반이 뺏겨버린 거죠? 그죠? 절반만 남아있겠지. 오케이? 그랬었을 때 이 시행을 지금 1회 시행이라고 한대요. n회 시행 후에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양을 AN kg이라고 할 때 저거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그릇 A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릇 A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기에는 이게 식이 복잡해가지고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얘를 좀 AN으로 좀 보잖아요. 그릇 A에 대한 양을 AN으로 보자. 지금 이게 시행하기 전이죠? 그죠? 얘를 AN으로 보면 이 B라는 얘는 E-AN만큼 남지 않았어요? 얘가 보면 얘네들을 막 옮겨 담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A 그릇이랑 B 그릇을 합하면 항상 2kg이에요. 어디다가 갖다 안 버리거든. 지네들끼리 옮겨 담고 있거든. 알겠어? 지네들끼리 옮겨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AN의 4분의 3만큼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그죠? AN에서 4분의 3만큼이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B 있지, B. B에서의 절반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거든. 근데 B의 시행을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있던 B의 양에다가 얘의 4분의 1만큼 가져오자. 그죠? 원래 있던 B의 양에다가 J의 4분의 1만큼 가져와요. 그거를 갖다가 절반을 떼와가지고 A에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다시 얘를 AN으로 잡고 얘를 E-AN으로 잡을 거예요. 난 AN에 대한 식이 필요하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결국에 1회 시행했을 때 얘가 나온 거야. A의 그릇이요. 됐어? 그러면 4분의 3 AN이 원래 1이었죠 지금. 그죠? 그랬을 때 4분의 3 AN에 추가가 되는 게 있었어. 이 1이라는 숫자는 B에 남아있는 밀가루의 양이었던 거예요. B에 남아있는 밀가루의 양이야. 오케이? 요거. 됐어? 그래서 E-AN에다가요 4분의 1 AN을 더할 거예요. 이 4분의 1이 어디서 나왔냐면 A 그릇의 4분의 1만큼 더 담는다 했거든.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 알겠어? 지금 여기가 1이라서 헷갈릴 텐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담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절반을 A에다 담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B에 있는 그릇의 양이고요. B에 있는 밀가루의 양이고요. 2분의 1만큼 더 더해지고 있는 거죠. 됐어요? 얘들아 얘가 AN 플러스 2야. 다음에 남아있는 밀가루의 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얘를 적어보고 식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97번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금방 하면 감 잡을 거예요. 자, 얘도 보자. 4층 탑을 쌓으려면 크기와 같은 44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하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층 탑을 쌓을 때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요. 얘들아 내가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얘를 1층이라 할게. 그 밑에 있는 얘를 2층이라 할게요. 몇 개 추가되나요? 4개 추가돼요. 3층은요? 9개 추가되죠? 8개 아니냐? 2층에 비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뒤에 3개. 됐어? 저 뒤에 하나, 둘, 3개 있을 거예요. 있나요? 겁나 착시 효과 같다. 그 다음에 4층은요? 12개가 추가돼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저 뒤에도 하나, 둘, 셋, 4개 추가될 거고 4개씩 추가되죠. 그죠? 그래서 12개가 추가가 돼요. 됐니? 그래 이거 무슨 수열? 아니에요. 아니요. 개차 수열이에요. 봐봐. 얘가 1이고 얘가 5야. 그리고 얘가 13이잖아. 그지? 4가 더해지죠? 8이 더해지죠? 그죠? 더해지는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개차 수열이에요. 알겠어요? 얘 개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을 이루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층은요. AN에다가 AN층에다가 몇 개가 더해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 4n개가 더해지고 있지. 봐봐. 2층에는 4가 더해졌어. 그지? 2층에는 첫 번째 합보다 4만큼 더해진 거라고요. 자, 3층에는 8이 더해져 있죠? 3층에는 두 번째 항보다 8만큼 더해진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개차 수열이니까 얘들아 일반항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4K요. 됐어요? 끝났어. AN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죠? AN층이라고 놓으면 돼요. 이거 얘들아 우리 처음에 오늘 수업 시간에 첫 문제 풀었었을 때요. 첫 문제가 아닌가? 이거요. 알겠죠? 이거 써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AN 찾아줍시다. AN이라는 것은 첫 항이요 1이고요. 저거 계산하면요 4 곱하기 2분의 n-1이야. n-2 됐죠? 왜 n 하면서 n-1 적었겠어? 여기가 n-1이니까요. 알겠죠? 그럼 AN 작성 끝. 자, AN 지금 10층 탑을 쌓을 때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 구하라 했어요. 10층 탑을 쌓을 때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전개해라. 알겠지? 네. 저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면 n 곱하기 n-1가 이거? 원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여기 n이네. 미안해. 그거 물어본 거야?
여기 n이에요, n.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요. 1203번 봐요. 자, 이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좀 해봅시다. 너네 이거 그 빠른 정답지 안 나와 있지?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서. 자,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해요? 일단은 n이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보입니다. 보이니? 현빈아 보이니? 용우야 보이니? n이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보여요. 좌변이 n자리에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 곱하기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변이 얘예요.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1이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성립한다. 됐어요?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보이면 끝난다고. 그게 수학적 기납법이었죠. 그죠? 자,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2의 k-1 곱하기 2의 k 플러스 1분의 1은 2의 k 플러스 1분의 k.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너네가 보여야 되는 건 k 플러스 1번째 항이 성립하는지를 보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좌변에서 n자리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요. 그걸 양변에 더해주는 거야. 양변에 2에 k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면 2k 플러스 1이냐? 곱하기 2k 플러스 3이요. 분의 1을 더해줘요. 더하면 여기 성립 얘를 더하게 되면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1 이거는 2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1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에 더해야 돼. 이건 등식의 성질을 써먹은 거야. 그러면 2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1로 통분하자. 그러면 k 곱하기 2k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분자가 2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되거든? 그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2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지? 그러면 얘가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지. 그치? 난 뭘 보이면 된다 했냐면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었을 때 이 식이 나오기만 하면 돼. 됐어? 지금 나왔죠? 맞나요? 그래서 성립.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1204번도 좀 봅시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한 거래요. 좌변 n이 1일 때 좌변이랑 우변 같은 거 얘네들이 증명해 줬고요.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식이 지금 성립한대요. 난 뭐 구해야 된다고? k 플러스 1번째 항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고. 됐어? 근데 봐봐 얘들아, 얘는 보통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 아니잖아.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곱하기 뭐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2 얘를 양변에 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했는지 좀 봐봐. 지금 이 좌변의 식이요 요렇게 변했거든요. 그리고 우변의 식이 지금 요렇게 변한 거예요. 아니요. 요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낸 거야, 지금. 알겠어? 아니지. 아니야,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다시. 나 너무 문제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렸어요. 다시. 결국은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이 식의 성립함을 보여야 해요. 알겠죠?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이 식의 성립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지금 집어넣고 있네요. 지금 여기부터 적을게.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에요. 지금 얘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요거 가번 이제 볼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봐. 뭘로 묶어냈어 지금. 뭘로 묶어냈을까? 뭐가 달라졌니? 분모가 K로 변했죠? 분모가 K로 변했어요. 그럼 뭘로 묶어낸 거? K 플러스 1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낸 거 아니겠냐? 아, K. 맞지? 그죠? 왜요? 여기 2제곱도 2제곱이에요. 이거 왜 K지?
K 플러스 1분의 K의 전체 제곱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미안 그 팩토리얼로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연산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뿌리면 K제곱 약분되고 K 플러스 1제곱 남게 되죠 그죠? 원래 식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미안 엄청난 착각을 했어 자 그리고요 얘를 또다시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도 또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또 가니까 그대로 적을게 K 플러스 1분의 K의 전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2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지금 나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 지금? 얘가 갑자기 얘로 변했지. 맞아? 얘는 똑같잖아. 가는 똑같잖아. 그치? 얘가 갑자기 얘로 변했거든? 그럼 뭘 이용했는지 봐봐. 뭘 이용했냐면 내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가정을 했잖아. 그치? 이 가정한 식을 이용한 거야. 알겠어? 그렇다면 저 가정한 식에서요. 어디다 적어야지 보기가 좋을까? K분의 1 제곱 마이너스 K분의 2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쭉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K분의 K 제곱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2K분의 K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초록색 식에서는 얘가 한 번 더 더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쟤까지 더해서 적어볼게.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지금 나에 들어갈 걸 찾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위에 더한 거 그대로 적을게. 이거인 거야, 이거 지금.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는 적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로 묶어냈나 보네? 지금 곱으로 나타내져 있잖아, 얘네들이 싹 다. 그지? 그럼 묶어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K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지금 이렇게만 남은 거야. 지금 이 네모 친 걸로만 묶었어, 얘들아. 됐어? 그 다음에 K분의 K 플러스 1까지 좀 묶어내보자. K분의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묶어낼게. 그러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을 묶어내서 남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남죠. 그죠? 플러스에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남네요. 됐나요? 그죠? 그럼 얘들아 얘가 나인 거야 나. 조금만 이쁘게 정리해주면 2K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통분했어요. 즉 2K분의 2K 플러스 1이에요. 얘가 나예요 나. 됐니? 곱으로 묶어내고 있는 거야. 이 귀납법이 지금 이 상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흐름을 읽어야 돼.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해낼 건지. 오케이? 그게 아마 조금 어려울 거고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얘들아 나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지? 됐어?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숙제 3문제 남았냐? 숙제요. (15번에) 1번 개념 테스트 좀 다시 준비해 오세요. 아니
아니 3번까지 다 준비해와라. 1번 3번 개념 테스트 준비해와요. 둘 다 볼 거예요. 월요일에 둘 다 볼 거야. 개판으로 준비해 오지 마라. 똑바로 해와라. 1번 3번 준비해 오시고요. 10단원 안 풀려있는 친구들은 10단원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이거 개념 좀 다시 듣든지 해. 올라가 있다 강의. 알겠죠?